도구 없이 맨몸으로 혈액순환을 훨씬 원활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허리, 무릎, 발목, 종아리, 발바닥까지도 훨씬 더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죠. 바로 뒤꿈치 들기 운동입니다. 이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 이미 수도 없이 많이 들어보셨고 수시로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를 모르고 무턱대고 혼자 해보시다가 잘못하면 디스크 있는 허리가 더 심해질 수도 있고 안 그래도 찌릿한 발바닥, 발목 통증이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혹여나 종아리 근육에 문제가 생길 경우 더 치명적인 제약이 생기고요. 오늘은 주요 부위가 불편하시거나 약한 분들께서 뒤꿈치 운동을 하실 때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들을 짚어드리려고 하니 영상 끝까지 보셔서 놓치지 않으시길 추천합니다. 뒤꿈치 들기 운동을 시작해봤지만 아프던 허리가 점점 더 아파지고 발 앞부리와 발바닥, 아킬레스건은 더 찌릿해서 걷기도 힘들지 않으셨나요? 원리를 알고 내 몸에 맞춰서 꾸준하게 한다면 아픈 부위가 점점 튼튼해지고 혈액순환까지 개선되며 기립성 저혈압과 혈전까지도 좋아져 건강 수명을 늘릴 수 있게 됩니다. 장수마을의 대표적인 일본 나가노현의 신슈대학 의학부 운동기능학 교실의 정형외과 교수팀도 발뒤꿈치 들기 운동을 적극 권장하고 있을 정도지요. 빈혈도 아닌데 일어설 때 갑자기 어지러운 기립성 저혈압은 뇌졸중 발병까지도 함께 올리고 약도 없기 때문에 반드시 관리를 해야만 좋아집니다. 하지만 단순히 발 뒤꿈치를 올리기만 한다면 혈액순환을 돕고 아픈 부위가 건강해지는 운동으로서 완벽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완전히 내려오기를 하셔야 하는데요. 뒤꿈치를 올렸다가 내려올 때 지면에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발등을 굽히면서 종아리가 최대한 늘어날 수 있는 지점까지 내려오는 것입니다. 비복근보다 더 깊숙이 있는 가자미근을 활성화하기 위해서인데요. 가자미근은 피로에 강하고 오랫동안 수축을 반복하는데 유리한 근육입니다. 이 가자미근이 근육 안쪽 깊숙하게 있는 심부정맥을 압박하면서 펌핑이 되고 제2의 심장으로서 혈액순환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누웠거나 일어날 때 어지럽거나 오래 서 있거나 어지러워 쓰러지는 분들도 이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피가 종아리 근육 안 심부정맥으로 다 내려간 상태에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게 그 원인이죠. 이 근육은 무릎 아래에서 아킬레스건을 거쳐 발 뒤꿈치에 붙어 있는데 발목을 굽힐 때 사용되는 근육이기 때문에 뒤꿈치 운동을 한다면 반드시 발등을 굽혀야 하지만 가자미근을 제대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무게를 지탱해 줄 수 있는 단단한 물건을 발 아래에 두고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내가 할 수 있는 가용 범위 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동작 중에 심하게 당기거나 아플 경우 해당 위치를 종료 지점이라고 생각하고 운동하면서 천천히 가용 범위를 늘리셔야 점차 통증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하는 방법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미국 휴스턴 대학의 연구자료에서도 가자미근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는데 앉아서 하는 뒤꿈치 들기 운동이 혈당 조절에도 큰 효과를 낼 수 있고 산화대사 활동을 장시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해서 탄수화물과 지방 대사율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발목을 무릎보다 뒤쪽으로 위치시켜야 가자미근까지 확실하게 활성화될 수 있으니 이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2초 버티기입니다. 뒤꿈치를 든 상태에서 2초간 머무르고 종아리 근육의 수축을 최대한 느끼고 내려온 뒤 다시 2초 정도 버틴 후에 올라가는 건데요.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다른 근육을 개입시키지 않고 오로지 종아리에만 집중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리나 발목이 아픈 분들은 반드시 이 점을 유의하면서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 기관이 더욱 안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첫 번째 케이스로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뒤꿈치 운동할 때 몸을 앞으로 구부리시면 안 됩니다. 뒤꿈치 들기 운동은 허리에 부담을 비교적 적게 주는 운동이지만 이 동작만으로도 허리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활처럼 쭉 편 상태에서 이 추점만 지키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45도 각도로
전방을 보는 자세가 되면 구부정했던 허리가 쫙 펴지고 말렸던 어깨가 활짝 펴지면서 코어 근육이 강화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족저근막염이나 발바닥 앞쪽이 아픈 분들은 절대로 아프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아프지 않을 정도의 가용 범위 내에서 꾸준히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뒤꿈치를 최대한 들어 올렸을 때 뒤꿈치나 앞부리가 아픈 분들은 아프지 않을 정도로만 들어주셔도 됩니다. 꾸준하게 한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운동 시 점점 가용 범위가 넓어짐을 느낄 텐데 발바닥 아치를 받쳐주는 굴곡근의 힘이 점점 증가하며 건강해지는 것이죠. 고정된 횟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컨디션에 따라 기준을 정하고 하나씩이라도 더 늘려가는 재미를 키워보시길 바랍니다. 새끼발가락 쪽에 힘을 실는 것이 근육을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었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엄지발가락 쪽에 힘을 실는 것이 근육 활성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밝혀졌습니다. 엄지발가락 쪽으로 힘을 조금 더 싣는다고 생각하고 하시면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종아리 운동을 하실 때 아무렇게나 하지 마시고 발등이 굽혀질 수 있을 만큼 내려오기라 하고 올라가고 내려갈 때 2초씩 버티기, 그리고 개인의 몸 상태에 따른 요추 전만 자세, 발바닥이 아프지 않을 정도의 강도로 반복하는 것 등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꼭 기억하셔서 제2의 심장인 종아리 근육을 제대로 운동해 주시고 혈액순환은 물론 무릎 건강, 발목 건강, 허리 건강 모두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운동을 해보신 소감이나 과거 경험들도 함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정 링크를 누르시면 오늘 보신 영상보다 더 깊이 있는 내용의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깊이 있는 건강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반드시 확인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을 하실 경우 업데이트되는 건강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